3D 프린팅이 보철 및 여러 의료 도구를 제작하는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인공관절 등의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월등히 저렴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화제인데요. 예를 들어 오픈핸드나 이네이블 등의 프로젝트는 보철 손이나 팔을 만들기 위해 3D 프린터를 임대해주는 자원봉사 커뮤니티가 주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환자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3D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실제로 적용되어가는 3D 프린터 개발이 우리의 삶과 의료까지 차세대 산업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경쟁력 있는 3D 프린터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품 특성에 적합한 기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를 검토할 수 있으며 개발 역량의 검토와 기술 방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김성권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경쟁력 있는 3D 프린터 개발을 위해 제품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선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3D 프린터 방식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고객의 니즈, 즉 수요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 네, 고객 니즈 파악은 시장 분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시장조사 보고서나 법규 검토 보고서 및 기술 비교 검토 보고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3D 프린팅 시장 규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3D 프린팅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다양한 산업체에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워홀러스 리포트 2014년에 따르면 3D 프린팅 산업 규모는 2013년 약 30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12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또한 2020년에는 210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으니 3D 프린팅 시장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와, 엄청난 성장이 예고된 진짜 차세대 산업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만큼 3D 프린터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3D 프린팅 법규와 규제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3D 프린팅으로 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3차원 CAD 모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제품을 3D 프린터로 만든 다음 그것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사님, 3D 프린팅 기술 비교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미국 재료시험학회에서 정의한 규정인 ASTM F2792 기준으로 3D 프린팅 기술의 특징 및 장단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그 기술들의 비밀을 알아볼까요? 먼저 첫째, 수조 광경화 기술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특징으로는 용기 안에 담긴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에 빛을 주사하여 선택적으로 경화시키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에서도 알려주세요. 장점으로는 광학적으로 해상도 및 정밀도가 매우 높은 빛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밀도가 비교적 우수한 편입니다. 반면
출력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장치가 복잡해지면 제작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럼 강사님, 두 번째 기술은 재료 분사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재료 분사가 두 번째 설명할 기술 비교 대상이 맞습니다. 이는 광경화성 수지나 왁스 등의 액체 재료를 미세한 방울로 만들어 선택적으로 도포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를 재료로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네, 재료 분사 방식의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장점은 뭔가요? 이 재료 분사의 장점을 서포트가 제거가 쉽고 복잡한 내부 형상의 제품 제작도 가능하지만 재료가 수백 개의 노즐을 통해서 분사되며 헤드와 플랫폼의 위치가 매우 정밀해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시스템의 제어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인 재료 압출 방식 기술의 특징 및 장단점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님, 혹시 재료 압출 방식 기술이 FDM 기술이라고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잘 기억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고체 상태의 열 가소성 수지를 필라멘트 모양으로 만들어 용융 압출 헤드에서 녹이면서 노즐을 통해 압출시켜 모델을 적층 조형하는 FDM 기술이 맞습니다. 네, 다음은 분말 용접 차례인가요? 네, 맞습니다. 분말 용접은 평평하게 놓인 분말 위에 열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가해서 분말을 국부적으로 용융시켜 접합하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한 재료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 없습니다. 단 재료가 분말이므로 출력물의 표면 거칠기가 좋지 않겠죠. 특히 금속 분말은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착제 분사로 넘어가면 될까요? 참, 그 접착제 분사랑 분말 용접 기술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는 접착제 분사를 살펴볼 것인데 말한 대로 베드 위에 분말을 이용하는 것은 분말 용접 기술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접착제 분사에서는 열 에너지 대신 접착제를 분사하는 것이라 조금 다릅니다. 여섯 번째인 방향성 에너지 침착의 특장단점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방향성 에너지 침착은 열 에너지를 국부적으로 가해서 재료를 녹여 침착시키는 것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금속 분말입니다. 이의 장단점은 금속 분말 용접과 다르게 성형하고자 하는 위치에 재료를 직접 분사하므로 기접판 위에서도 3차원 형상의 제작이 가능하지만 출력물 표면 거칠기는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판재 적층 방식입니다. 네, 강사님. 제가 판재 적층에 대해 아는 특징과 장단점 소개해봐도 될까요? 그러면 판재 적층은 얇은 판 형태의 재료를 단면으로 자른 후 층층이 붙여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제품의 제작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저렴한 가격의 재료를 사용하고 또 대형 제품 제작이 가능하다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정밀도가 다른 기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고 또 사용 가능한 재료가 한정적이라고 배운 것 같은데 맞나요? 아주 정확하게 학습을 하셨네요. 모두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3D 프린팅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먼저는 시장 조사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전에 시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정리, 기록하는 것을 시장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규 검토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록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검토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술 검토 보고서는 제품의 기술 동향을 고려하여 기술 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것입니다. 네,
시장조사 보고서와 법규 검토 보고서, 그리고 기술 검토 보고서, 이렇게 총 3가지가 요구가 되는군요. 네, 그럼 직접 배운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어떤 순서로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수행 순서는 첫째, 수집된 자료들을 직접 검토해 봅시다. 먼저 개발 대상이 되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기준으로 그 3D 프린터에 대해 분석하면 될까요? 우선 어떤 출력물을 얻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희망사항이 있는지, 또 기대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겠죠. 아마도 한계점이나 제약 조건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그렇죠.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 또는 제시사항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개발 대상이 되는 3D 프린터를 개발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개발 대상의 3D 프린터에 대해 분석한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또 필요로 할까요? 이제는 요구되는 설계 예상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선생님, 그럼 정리한 3D에 대한 프린터의 각 기준에 따라서 분석해보고 설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파악했다면 검토 단계는 다 끝난 걸까요?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바로 3D 프린터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개발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죠. 네, 표를 정리할 때 이처럼 3D 프린터 공정별로 재료와 제품별 또 특성대로 정리해 놓으면 훨씬 보기 좋겠죠. 네. 그리고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저작권 및 출처를 표시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출처 부분이 있지 않았네요. 그리고 꼭 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 막대형, 차트 등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 니즈 파악과 3D 프린팅 시장 규모 및 법규와 규제 현황,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들 간의 비교, 프린터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 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습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3D 프린터에 대한 분석과 설계 예상 결과 파악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작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강사님, 이제는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를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네요.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3D 프린터 사양의 검토 사항과 사양서 작성 방법부터 학습하면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었죠? 같이 시작해 볼까요? 네. 3D 프린터 방식이 결정되면 상세 사양인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목표 규격은 3D 프린터 출력물의 크기, 3D 프린터의 정밀도, 출력물의 품질 등을 말하며 성능 인자로는 출력물의 정밀도, 출력 속도, 출력물의 크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의 검토 결과는 사양서를 작성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강사님, 이렇게 작성한 사용서로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 검토가 완료되는 건가요? 아직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그 요건들을 검토하고 기록하는 단계가 추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요건들이 있을까요? 먼저 물리적인 성질과 관련한 요소들이겠죠. 형상이나 치수, 운동과 관련된 값들, 물리량, 힘, 에너지, 광학, 음향학, 화학, 전기, 자기, 물질, 신호와 관련된 값 등 물리적인 성질에 대한 요소들입니다. 물리적인 값 외에 더 추가될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능적인 요소도 포함되어야 해요. 효율적인 부분, 안전성, 기능의 다양화, 휴대의 용이성, 사용 대상이 전문가인지 일반인인지 등에 대한 요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너무 기계적인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기계 편리성만이 아니라 어떤 미적인 부분, 즉 인간적인 요소들이 필요하지 싶은데요. 그렇죠. 이미지나 희소성의 여부라든지 습관이라든지 품질의 관능성, 지적 또는 정서적인 충실감 등의 감정적인 부분도 다루어야 합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요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간적 요소요? 뭐 빠른 속도 이런 건가요? 아니요. 내환경성이라고 낮은 온도에 습도 변화 등에 대해 저항하는 특성적 요소라든가 효과의 지속성이나 빠르게 효과를 내는 성질이라든지 내구성 및 보존성, 폐기와 재활용의 용이성 등을 의미합니다. 문득 생각난 것인데 비용적인 부분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경제적 요소라고 하는데요. 제품 개발에 필요한 투자 및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야겠지요. 아울러 작성성이나 생산성, 인간공학적 배려, 원재료는 어떤 것들인지, 조립이나 수송, 조작 환경, 서비스 보전 및 방법들, 수율이나 품종 전환 여부, 전체 일정이나 관리 기간 등이 생산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적 요소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장적 요소는 시장의 흐름이나 요구사항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일까요? 잘 보았습니다. 유행이나 계절, 종류가 다양한지, 구입 동기라든지 제품 수명주기 등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강사님, 3D 프린터의 주요 사항은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가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히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먼저 목표 규격부터 살펴볼까요? 목표 규격에는 3D 프린터 출력물의 크기가 포함됩니다. 재료 압출 방식의 3D 프린터 출력물 최대 크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프린터의 정밀도와 해상도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잘 보았습니다. 목표 규격에는 3D 프린터의 정밀도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상용 3D 프린터 정밀도와 해상도 관련 내용입니다. 강사님, 목표 규격 외에 성능 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능 인자 중 먼저 출력물의 정밀도를 들 수 있습니다. 출력물의 정밀도는 그 출력물을 제작하는 3D 프린터의 정밀도에 크게 의존합니다. 제품을 출력 후 의도한 바대로 출력되었는지 치수 등을 검토하고 이것이 3D 프린터의 정밀도와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력물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하드웨어적인 경우는 구현하기 위한 성형 방법 및 구동기구인 하드웨어적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곡면의 단면 형상을 가지는 출력물의 경우에도 곡면을 모두 직선으로 근사화시켜 만들게 되지요. 그러므로 면을 구성하는 삼각형을 작게 만들수록 곡면 형상을 묘사하기에 유리하지만, 이렇게 하면 STL 데이터의 용량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설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출력물의 정밀도 외에 성능 인자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력 속도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출력 속도는 3D 프린팅 방식과 3D 프린터 구성하는 이송기구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물의 빌드 크기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출력물의 최대 크기를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성능인자는 출력물의 정밀도, 출력 속도, 빌드 크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를 직접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검토해야 할까요, 강사님? 자, 그럼 목표 규격 검토를 위한 순서를 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D 프린터의 출력물의 크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작하고자 하는 3D 프린터의 목적에 맞도록 출력물의 크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 시장 조사 보고서, 법규 검토 보고서, 기술 검토 보고서에 나타난 요구사항 중에 3D 프린터 출력물과 크기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면 안 될까요? 네, 출력물의 크기와 관련된 요건의 정리를 기록하면 됩니다. 네, 강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어떤 여건들이 또 검토되어야 할까요? 다음은 기록된 요건이 요구사항인지 또 희망사항인지 파악해 봐야 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사양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검토한 3D 프린터가 출력물의 크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사양서에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양서는 얘는 스스로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해요. 강사님, 출력물 크기를 검토한 다음에는 또 어떤 항목을 검토해야 하는 걸까요? 3D 프린터의 정밀도를 검토해 봐야겠죠. 위의 순서처럼 요건들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기록된 요건들이 요구사항인지 희망사항인지 파악을 하고 사양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검토 단계도 이 순서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은 출력물의 품질을 검토하는 것인데 위의 세 가지 순서대로 검토하고 마지막에 사용서의 예는 다음 그림을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강사님, 이제 목표 규격 검토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네, 그런 정리하는 자세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성능인지를 검토해 볼까요? 네, 성능 인자의 검토 사항은 몇 가지나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력물의 정밀도와 출력 속도 그리고 빌드 크기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첫째, 출력물의 정밀도를 검토한다. 둘째, 출력 속도를 검토한다. 셋째, 빌드 크기를 검토한다. 위의 것들을 모두 정리하여 기록하고 여건들이 요구사항인지 희망사항인지를 파악한 후 사양서를 작성하면 끝! 강사님 덕분에 더욱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린터 사양의 검토 사항 및 사양서 작성 방법, 요건들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D 프린터의 주요 사양들, 목표 규격, 성능 인자 등을 살펴보고 검토하여 사양서도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 역량의 검토와 기술 방식 선정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개발 역량의 검토라, 어떤 것들을 살펴보게 될까요? 먼저 제품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인력, 설비, 자금, 시간,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풀어본다면 먼저는 요구되는 제품 개발에 시간이 충분한지, 요구되는 모든 정보는 파악하고 분석했는지, 제품 개발 실행 능력 및 경험은 있는지,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예상하고 있는지, 경쟁 기업의 현황은 파악했는지, 환경적인 부분과 공장, 설비 등은 있는지 등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사적 개발 역량 분석 방법은 전사적 개발 역량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강점과 약점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현재 보여지는 표는 개발 역량을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부 혹은 일부를 발췌해서 이용하기도 하죠. 점수는 각 소분류 항목의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각 항목당 점수를 동일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대분류와 소분류의 가중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표를 꼼꼼히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개별 역량 검토한단 말이지. 자, 무엇부터 시작을 해볼까? 우선 개발 역량 검토 항목을 먼저 선정해볼까? 앞에서 배웠던 개발 역량 검토 항목 중에서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을 먼저 뽑아봐야겠다.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강사님, 제가 개발 역량 검토 항목들 중에서 개발 역량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 다음 조직력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감이 안 와서요. 어디 가만 보자.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개발 예정인 3D 프린터는 자사가 기존에 보유 중인 제출 압출 방식의 3D 프린터 모델을 개량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서 전제 조건이 있네요.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저는 제품 개발 역량과 생산 역량을 선정해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선정된 대분류를 확인해 보고 세부 항목별 가중치 또한 확인해 보세요. 아래에 표를 확인해 보면 세부 항목별 가중치 및 가중치 부여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될 듯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강사님. 이제 개발 역량 검토 항목 중에서 가중치를 부여한 뒤에는 어떤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까요, 강사님?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표는 전사적 개발 역량 분석 평가 예시입니다. 이처럼 선정된 대분류와 소분류의 평가 점수 가중치를 포함한 개발 역량 검토표 양식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검토표 양식을 이용하면 각 소분류 항목별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요약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정리, 기록할 수 있게 되죠. 정말 그렇겠네요. 그냥 예시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3D 프린터 역량 검토표를 확실하게 만들었어. 다 만들어 보았나요? 어디 한번 볼까요? 잘 만들었네요. 네. 개발 역량 검토표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기술 방식을 선정하면 오늘 해봐야 할 모든 실습은 끝납니다. 기술 방식 선정은 앞에서 시장조사 보고서, 법규 검토 보고서, 기술 비교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하려고 학습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렇게 분석한 내용에 자사가 보유한 개발 역량 검토표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기술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원수님. 그럼 이제 보고서를 차근히 작성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품 개발 시 고려사항을 학습하고 전사적 개발 역량 분석과 평가 항목, 개발 역량을 검토하고 기술 방식 선정하는 실습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주요 기업들 동향, 해외 정책 동향, 그리고 제조사별 기술 개발 방식 등을 고려하여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에 적합한 가격, 기능, 성능 등을 시장 구조와 규모에 맞게 적합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